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의 박이석입니다. 오늘은 챗 GPT를 잘 쓰기 위한 3가지 핵심 사항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챗 GPT를 50대, 60대 우리 농업인들도 잘 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쓴다는 것은 어떤 얘기가 되나요? 프롬프트를 잘 쓴다, 이런 얘기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러한 얘기도 되겠지만 잘 쓰기 위해서 3가지 핵심 사항, 이것만 유념하시면 우리가 AI를 실제적으로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생산성 뿐만 아니라 좋은 품질 관리를 해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챗 GPT를 왜 농업인들이 써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병해충을 대응하는 시간이 우리가 신속하게 해줘야지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빠른 진단을 하고 대처가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우리가 농약 정보를 검색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농약이라 한다면 우리들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우리들이 사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농약방, 농협 이런 곳에 가서 농약 거래처에서 시키는 대로 우리들은 방제를 하다 보니까 효과적인 방제가 아니라 주먹구구식 남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는 따라쟁이 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예가 왕왕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스마트하게 우리가 영농일지를 기록할 수도 있다. 영농일지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농업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리가 핵심 사항 3가지가,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질문. 구체적으로 하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처음 모두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난 동영상에서 OW1H에서 우리는 3W1H, 언제, 무엇을, 어디서, 또한 뭐예요? 어떻게, 이 3W1H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좋은 질문을 하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자는 것이. 그럼 좋은 질문이 나와야지만이 좋은 답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예요?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챗 GPT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학습된 모델이지만 쓰레기를 주면 쓰레기를 내뱉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농업인들은 쓰레기가 아니라 양질의 데이터를 입력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된다? 구체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탄저병에 적합한 방제 농약이 뭐야? 이렇게 묻게 되면 사실은 GPT도 머리를 뚫레 어지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작물 종류라든가 재배 시기라든가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질문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든다면 경북 사과 6월 탄저병 교호 방제 약제 추천해줘. 그럼 여기서 교호 방제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나요? 이미 나는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농약을 방제해 왔던 것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 GPT는 기억을 하고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미 왜 벌써 앞에서 방제했던 농약을 얘는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후속타로 이에 따른 적절한 응답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시를 보면 우리가 한국 FRAC 교살포 기준으로 전문의 낙엽병 방제 전략 알려줘. 그러면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벌써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사이에도 이런 얘기를 하실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KFRAC가 뭐야? 교호살포가 뭐야? 내가 저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전문의 낙엽병 이것도 몰라. 관심 없어. 그냥 나무에 보고 뭐가 생겼어. 그러면 나는 인판 하나 따가지고 농약방에 갖다 주고
뭐예요? 농약방에서 뭐 이거 방지하라. 뭐 줄 거 주는 대로 뭐 여기까지만 방지하면 돼. 500리터 여기까지. 그러면 그에 따라서 방제를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바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농약을 방제한다 하더라도 주도적으로 방제하고 내가 알고 방제하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왕왕 이런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농약방에서 처방해 줬던 대로 농약을 살포했더니 장애가 왔다. 그래서 이것이 농약의 약해다, 아니다, 뭐 잘못 살포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게 원인 규명을 불가한 이러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챗GPT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실제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농업 분야에 AI를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 이런 것도 사실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 자신도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또한 마찬가지로 뭐 행정문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떠한 자료라도 내가 자료 원문을 AI에게 제공하게 되면 정확하게 알려줘, 쉽게 설명해줘, 뭐 초등학교 수준으로 알려줘. 나는 특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KFRAC 난 이게 무슨 딸기인지 몰라. 그럼 알려줘 하고 물어보면 되물어보면 챗GPT가 자세하게 설명도 해줍니다. 특히 또 뭐예요? 교호자공이 뭐야? 사실 알 필요도 없다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몰라도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야 뭐 차이가 또 나면 어떠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뭐예요? 결과를 확인하고 다시 질문하기. 1차 결과를 AI가 제공한 답변을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내가 질문을 다시 합니다. 더 간결하게 설명해줘. 그럼 또 설명해준 것이 너무 복잡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것을 표로 정리해줘. 아니면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교호작용이란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뭐 개념을 뭐 이런 얘기도 몰라도 됩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호작용이 뭐야?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초등학교 수준으로.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더 조정을 해서 수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AI 활용 현황 이란 분석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방제력 정보를 단계적으로 요청하는 과정들을 다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과나무 병해충 방제 정보를 내가 농장에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된다면 4월, 6월 병해충 방제력 교살포 방식으로 달력화해서 알려줘. 하게 되면 그 시기, 방제 방식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달력에다가 전체 다를 만들어서 우리가 월별 맞춤형 방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챗GPT 활용 사례 같은 경우는 전국 5개 지역 150명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5개 지역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150명 농업인을 대상으로 AI 농업 활용 실태를 조사를 해서 만족도라든가 주요 질문 유형이라든가 만족도, 그 다음에 개별 인터뷰뿐만이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것까지 AI를 활용하는 부분도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농작업에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이론이 완벽하다 해도 실전에 활용을 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도해보고 복잡한 농업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꾸준하게 학습하고 사용함으로써 최적화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활용 예를 보게 되면 방제력을 설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월별 병충해라든가 병해라든가 이런 발생되는 데이터하고 농작물 생육 단계를 세세하게 기록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AI를 통해서 패턴 분석을 하고 뭐 이렇게 함으로써 최적 방제 시기뿐만이 아니라
효과적인 그 방법까지도 예측할 수가 있고, 또한 약재, 농약을 추천받아서 이것을 활용함으로써 내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맞춤형 방제 일정을 수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문서 자동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농약 사용 일지뿐만이 아니라 영농 일지를 기록함으로써 서류 작업 부담을 줄이고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하는 그러한 부분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재배를 했던 농산물을 판매하고 나면 구매했던 그 구매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도 가능한 이런 챗GPT를 활용해서 들어왔던 댓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도 응답 속도뿐만이 아니라 소통 채널도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들이 30% 정도 더 만족하게 돼서 재구매율이 높아진다는 그러한 연구 보고 논문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장 농가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보면 전북 김제에서 스마트팜을 활용하고 경남 하동 녹차 농가에서 차 품종 재배 정보를 체계화해서 해외 바이어들과 영어 소통을 이 챗GPT를 가지고 소통도 함으로써 수출 계약이 증가하고 외국인 방문객들도 늘어났다는 그러한 사례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챗GPT를 활용하면서 습관적으로 매일 하나씩 질문해 봄으로써 그때그때마다 이 질문했던 이 내용이 나도 소통을 하다 보면 점점 소통하는 능력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 질문과 답변이 쌓이면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되면서 우리는 AI를 계속 상호작용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고 질문하고 이름으로써 나의 역량도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는 작물을 재배하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발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고 수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병해충 발생된 정보를 입력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직접 내가 코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말로써도 음성으로써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병충해가 있는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업로딩을 함으로써 이것을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질문을 던지고 나면 다시 챗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뭐예요? 채팅이에요. 채팅한다는 거죠. 서로. 그래서 채팅을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점 자세하게 더 질문을 함으로써 단계적으로 더 발전된 질문으로 감으로써 실제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활용하는 습관을 템플릿을 제작을 하자, 사용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추후 동영상에서 GPTS라고 이 부분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글은 우리가 메모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저장을 해놨다가 사용을 해도 된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아예 GPTS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GPTS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예전에 스마트폰을 활용할 때 우리가 많이 활용하게 됐던 앱과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GPT들을 모아놓은 그러한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잠시 예를 들어본다면 여기 들어와서 보면 이 창에서 그 GPT 탐색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상당히 트렌징이라든가 챗 GPT에서 만드는 GPT, 글쓰기에 특화되어 있는 GPT, 그다음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하고 분석하고 교육적인 것, 라이프 스타일 여러 가지의 이 GPT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더 GPT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프롬프트를 잘 써야지만이 제대로 된 그 응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는 그 우리가 6학 원칙이라 하는 OW1H에서 우리는 3W1H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 한다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예 그러면 한번 볼까요? 그럼 자세하고 구체적인 질문이 가능하도록 농업 관련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하고 우리가 묻게 되면 저에게 응답해 주는 것은 챗GPT 농업 프롬프트 예시 모험해서 사과 재배 기본 관리 하고 이렇게도 사과나무의 꽃눈 분화가 잘 되지 않는 원인을 CN율 관점에서 설명해줘 이렇게 질문한다는 예시도 있습니다. 또한 농약 비료 활용 및 작용 기작, 병해충 방제, 토양 퇴비 연면 시비 관리, AI 데이터 기반 농업 활용, 유튜브 영상 컨텐츠 제작용 프롬프트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체적으로 해줘 하는 것을 이런 예를 우리가 한 번쯤 본 분과 보지 않은 분과는 확연하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세하게 그러면 자세하게라는 것이 어떤 시기, 작물명, 어떤 문제, 관심, 주제, 어떻게 상황을 설명한다. 그다음에 내가 궁금한 거, 알고 싶은 거 이렇게 다양하게 써줘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챗GPT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질문 포맷 공식. 그럼 어떻게 물어보면 좋을까 하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GPT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 한눈에 보는 질문 포맷 공식. 그럼 대상, 무엇을, 왜, 그 컨텍스트라 얘기하죠. 언제, 어디서 이렇게, 관점 어떻게. 그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3W1H입니다. 그 순서는 사실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도 보시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써주자는 거죠. 사과나무의 꽃눈 분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아니면 잘 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다. 이렇게 충북 영동 기준 4월 중순에 날씨가 이런데 어떻게 해줘. 이렇게 다양하게. 그래서 이미 보셨던 대로 우리는 기본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노션이라든가 엑셀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우리는 올해 같은 경우는 자동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2025년은 AGI 시대. 그럼 여기 챗GPT와 기타 등등 혹시 노션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혹여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댓글이 올라오면 그 댓글을 화답하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여시 또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 우리 집에 컴퓨터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래서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PC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좀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 스마트폰을 특히 음성으로 입력하는 것, 왜? 그 채팅창에다가 일일이 글을 써도 되지만 음성으로 입력을 해서 활용하게 되면 말로써 질문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답을 받아낼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궁금한 것이 보통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면 챗GPT 요즘 보니까 대부분 무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꼭 그러면 돈을 내고 써야 되나요? 하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보시게 되면 우리 병충해 설명하는 것은 유료든 무료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문서 요약하는 것도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그러면 우리가 유료가 무료보다는 훨씬 더 좋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렇다면 유료가 무료랑 거의 똑같다면 그럼 누가 유료를 사용하겠습니까?
그러나 챗 GPT가 아니라 뭐 제미나이나 뭐 다른 그 AI를 사용하게 되면 활용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챗 GPT만 설명하는 부분이라서 GPT는 유료가 무료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나는 조금 더 그 보다 나은 그 설명을 좀 듣고 싶다, 알고 싶다 하다면 유료 버전인 플러스와 프로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한번 GPT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럼 한번 어떻게 응답이 나오는지 한번.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챗 GPT의 뭐 무료 버전, 플러스 버전, 프로 버전 이거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25년도 4월 기준입니다. 올. 근데 지금 여기를 유심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프로 버전 같은 경우도 유료 60불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할로시에이션을 이야기합니다. 뭐 환각이라고 하지만 환각이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확한 답이 아니라 약간 틀리는 오답.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저는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이게 옳은가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럼 뭐라고 대답이 나오는지. 오류가 있었다고 나오죠. 이렇게. 그럼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하지만 몰랐던 분들은 이게 월 60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할루시에이션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자료를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무료는 이렇게 제한이 많다는 것, 그 다음에 플러스는 이쪽이 되지만 여기서 월 200불을 내게 되면 거의 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 버전 같은 경우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 이것을 이해하고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요금제를 쓰는 것이 적합할까 하고 한번 물어봐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플러스 버전 같은 경우는 새로 지금도 보시면 81,000원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게 사실은 엉터리입니다. 지금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여쭤보면 틀렸다고 나왔었습니다. 이게 60불이 아니라 몇 불? 200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다가 나에게 적합한 요금제는 하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응답을 해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에게는 적합한 것이 뭐라고요? 적극 추천하는 것이 어떤 것이 프로를 우선 추천한다고 얘기합니다. 가성비 차원에서는 월 20불을 사용하고 전문가형 추천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내가 궁금한 것이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내가 결정을 할 수가 없을 때 챗 GPT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GPT를 활용하기 전에 어떤 것을 주의를 해야지 되는지, 그러면 농약이라든가 재배 정보를 내가 받게 되면 이것을 실제 농업기술센터 자료 이런 것들과 교차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챗 GPT는 최신 품종이나 기술 정보가 부족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얘기가 되나요?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자, 몇 년까지 학습된 자료야 하고 저도 이제 여쭤봅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가 되나요? 지금 보시면 23년도 10월까지 학습된 자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플러스 프로 요금제에서는 4O 모델을 사용할 경우 여기서 브라우징을 사용해서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아랫부분에 이 서치를 누르시게 되면 뭐예요? 최신 정보까지도 가지고 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제가 더 추가로 동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있는 AI는 참고용 도구일 뿐 우리 최종 결정하고 책임은 농업인에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지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랫부분에 보시게 되면 여기 이 부분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챗 GPT는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꼭 중요한 정보는 체크를 해라. 이러한 메시지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챗 GPT 활용하는데 어렵지 않나? 아니면 정확한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초보자들도 87% 정도가 2주 내에 기본 활용법을 습득한다고 하고, 농업정보 같은 경우는 92% 정도가 정확하지만 농약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공식적인 사이트 자료를 확인하라, 이런 얘기가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이 AI는 든든한 농업 파트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종 의사결정은 농업인이 해야지 되고, 이 AI는 정보 도우미로서 복잡한 데이터를 정리해서 과학적인 근거 기반의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는 결코 농업인의 전문성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일명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AI가 생겼으니까 우리 농사 짓는 농업인들도 별 의미가 없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AI가 우리 농업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AI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AI를 도입하고 나서 농업 생산성 향상되는 사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제하는 것은 한 50% 정도가 상승이 된다는 것이고, 컨텐츠를 생성하는 데는 70%가 품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작물 질병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신속하게 병해충을 대응하는 것이 2배 정도 빨라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7월 토마토 병해 방제 일정을 수립해줘 한다면 실제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에 따라서 나는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내 영농 경험하고 전문 지식하고 비교해서 서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농장에다가 운영하는데 적용도 하고 생산성 향상뿐만이 아니라 작업 효율성도 더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기후에 맞게 조정해줘. 왜냐하면 지역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맞춤형 정보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던 바를 우리 농업인들에게 챗 GPT를 잘 쓰기 위한 3가지 핵심 사항,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첫 번째, 구체적으로 질문하자. 그래서 정확하고 상세하게 질문을 함으로써 AI로부터 유용한 답변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서는 반복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보내고 후속 질문을 함으로써 답변의 품질도 높이고 실제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또 적용을 하자. 세 번째로서는 AI의 제안을 현장에 직접 적용함으로써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영농 기술을 습득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향후 활용 현황을 조사해서 함께 하도록 할 것이며, 다음 동영상에는 농업인을 위한 AI의 기초적인 이해, 그래서 AI란 무엇인가, AI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런 이론적인 배경을 기초적인 이론을 공부한 다음에 AI 기술이 농업하고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 농업인들에게 왜 필요한가, AI 농업의 미래, 그런 농업 AI가 도입될 때 3단계,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으로 제작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본 동영상을 보시면서 농업과 AI 관계가 과연 어떤 것이 맞나, 아니면 AI 어떤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전반적인 부분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주시면 그에 따라서 동영상으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